주식 해결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혜입니다. 피부가 붉어지거나 그리고 각질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만성 피부 질환 건선. 이거 그냥 두면은요, 염증성 장질환의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이 건선이 심할수록요, 염증성 장질환의 위험은 더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신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체내 염증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빨리 처치하지 않으면은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증상들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혹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보유 중인 종목들 지금 이런 이상 신호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고민 종목들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종목에 대한 진단과 대응 전략까지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속 시원한 진단과 대응 전략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릴게요. 그럼 주식해결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핫스탁,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오늘의 핫스탁 시간에는요,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특징주를 꼽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나노메딕스입니다. 나노메딕스에서 짐 로저스 회장을 사내 이사로 선임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띄었는데요. 짐 로저스 회장이 누구길래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걸까요? 로저스 회장은 워렌 버핏 그리고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아난티에서 금강산 등 대북 사업을 하면서 사회 이사로도 일했었는데요. 이번 나노메딕스에서는 로저스 회장을 선임한 이유가요, 신규 사업 그래핀 개발과 전략적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짐 로저스 회장 말고도 이정훈 스탠다드 그래핀 대표도 사내 이사로 선임했는데 같은 이유로 보여집니다. 나노메딕스에서 짐 로저스 회장을 사내 이사로 선임한 것은 악수가 될지 아니면 신의 한 수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특징주는요, 삼성전자의 수혜를 입은 기업입니다. 바로 AD칩스인데요. AD칩스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업체입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어떤 제품을 수혜를 입었을까요? 바로 5G 통합칩인데요. 이 5G 통합칩부터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5G 모뎀 칩이 따로 들어갔었는데 삼성전자에서 이 통합칩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통합칩을 쓰면 가격도 저렴해지고 또 공간 및 전력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업체인 AD칩스가 이 같은 소식에 반사 이익을 받네요. 다음 특징주도 삼성전자의 수혜를 입은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기업의 1등이기 때문이겠죠? 이번에는 IM입니다. IM은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1억 화소가 넘는 크기의 이미지 센서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수혜를 입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요, 이 조그마한 게 이미지 센서 1억 80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라고 합니다. 작은데 참 강하죠. 이미지 센서는 스마트폰의 듀얼 카메라 및 자동차 카메라의 핵심 부품인데요. 이 IM은 이미지 센서에 들어가는 자동 초점 장치를 개발하는 기업이라서요, 이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 수혜주로 거론돼 매수 기대감이 몰렸습니다.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회가 많이 열렸는데 삼성전자가 더 힘을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KF입니다. 이 한일 간의 갈등은 정말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선 기자재와 부품이 또 다른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 중공업이 최고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서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과 기자재를 체크하고요, 구매선 다변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인 KF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KF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실린더 라이너 개발 업체입니다. 실린더 라이너는 선박에 추진력을 주는 부품인데요. 이 조선업계에도 탈일본의 바람이 불고 있어서 앞으로 추가 관련주의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스탁이었습니다.
시장은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았다. 오늘 지수가 다시 파랗게 물들기 시작하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궁금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해결사는요, 여러분들 투자 고민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어서 여러분들 고민들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최고의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TS탁의 이재모 전문가 그리고 올스타 김민재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수가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가주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파란불을 켜는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요. 글로벌 지수도 모두 파랗게 물든 모습인데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이재모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그 전일 미국 시장을 잘 보시면 아마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을 건데요. 그 미국의 투자은행 중 하나이죠. 그 메릴 린치에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침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던지면서 시장이 이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되면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일본이나 뭐 대만, 그다음에 홍콩 같은 주요 아시아 증시들도 대부분 그 영향을 조금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낙폭이 상당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조금 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낙폭을 보면은 다른 나라 지수들이 아시아 지수들이 1% 이상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그나마 조금 덜 떨어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무언가 좀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도 이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얼마나 강할지 약할지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좀 약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이 지금 지난주 낙폭이 있은 이후에 반등을 해주면서 올라가려고는 하지만 무언가 이 힘이 얼마나 지금 계속적으로 받쳐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장을 좀 볼 때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8월 들어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MSCI의 그 이머징 지수 정기 변경 이런 거 관련돼서 미리 뭐 선반영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8월 들어서 지금 약 한 1조 한 7천억 정도 시장에서는 한 2조 정도 매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다음에 언제 정도 그칠지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한 5거래일 정도 기관도 외국인과 같이 다 매도로 방향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확 올라가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들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큰 손인 외국인 기관이 국내 증시에서 다시 매수로 확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하방에 대한 압력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만은 불안함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실 필요는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코스닥 시장은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시장은 590선에 마무리되었는데 장중 잘 보시면 585선. 제가 580선 되게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무엇 때문이냐면요. 바이오주들이 한참 올라가선 2014년, 1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상위에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 1위부터 10위 안에 바이오 종목군들이 거의 7, 8개 있었는데요. 지금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군들이 지금 그만큼 많이 밑으로 빠졌다는 이야기들인 거고 나머지 성장 산업이 뭐 5G 관련 종목군들이나 IT 쪽에서 지금 올라와서 지수를 받쳐주고는 있는데요. 바이오 종목 중에 지금 시총 상위에 아마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9월 달에 지금 임상 3상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되는데 이런 종목들마저 실패를 하게 되면 아마 또다시 바이오 종목들의 투심이 악화될 거고 이 580선이 다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80선 정도 변곡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지켜주기 위해서는 지금 나머지 앞서 말씀드렸던 5G나 IT 쪽에 실적 나오는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분명히 받쳐줄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닥 시장에서 그 다음에 코스피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소형주,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성장성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잘 보셔야 되고요. 내일이 실적 발표 마무리이고 오늘 열심히 실적 발표들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지금 보니까 주가가 그래도 오늘 이런 약세장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마 하반기 전망이 괜찮은 기업들도 지금 올라가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 있다. 그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개별 종목들의 모멘텀, 실적과 같은 이런 모멘텀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꼼꼼하게 뜯어봐야 할 것 같은 지금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얼마나 궁금하실까요? 지금 저희에게 고민 종목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1668-4917번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접수하도록 하겠고요. 보내주시는 동안에 저희가 어제 아쉽게 상담 짚어드리지 못했던 고민 종목들 이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김재희 캐스터, 어떤 종목들 있었는지 고민 종목들 골라주세요. 주식 해결사 보너스 상담 시간입니다. 어제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상담 못해드린 종목들을 추가로 선정해서 전문가 의견 간단하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이번에는 동진세미캠이 들어왔습니다. 매수가는 15,100원에 비중은 40% 담으셨고요. 끝자리 번호 3828님의 고민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삼성전기가 열렸습니다. 매수가는 12만 5천 원에 비중 15%, 그리고 끝자리 번호 4967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후성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가 참 많이 들어왔네요. 매수가는 1,700원에 비중 50%고요. 끝자리 번호 8809님의 연락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이 매수가와 비중은 적지 않아 주셨는데요. 끝자리 번호 0343님의 연락이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서울 반도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매수가는 103,950원에 비중은 50%고요. 끝자리 번호 7460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너스 상담 시청자 접수 목록이었습니다. 보너스 상담 종목 리스트 확인을 해봤는데요. 먼저 동진세미캠에 대한 투자 의견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세미캠 매수 가격 15,100원에 비중 40%, 끝자리 번호 3828님의 고민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 투자 의견 어떤 게 좋은지, 매도 보유 주신다면 어떤 거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동진세미캠 종목 같은 경우는 홀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 앵커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 수출 규제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7월달 증시 하락장에서도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던 동진세미캠입니다. 일단 불화소 관련해서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인 부분과 일단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5,100원에서 수익권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가 조금 불안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비중이 40%에서 일단 14,800원 요 라인을 깨게 되면 일단 비중 20% 정도만 한 손절 관점, 거의 큰 손실폭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비중 절반 정도 축소하시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겠고, 13,500원을 사실 깨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손절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밑에서 하단에서 신규 매수 관점도 충분히 좋습니다. 목표가는 과거에 꾸준히 어느 정도 두 차례의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 16,300원 이 가격대에서 매도 안내 드리겠고요. 여기가 돌파 가능한다면 충분히 18,800원까지 상승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하시고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요, 홀딩하시면서 목표 가격 16,300원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꼭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고민 종목은요, 삼성전기였습니다. 매수 가격이 12만 5천 원에 비중 15%, 끝자리 번호 4967님의 고민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전자사업의 쌀이라고도 불리는 이 MLCC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이재무 전문가님, 삼성전기 어떻게 투자 의견 두고 계세요? 네, 일단 그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 먼저 드릴 거고요. 가격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낮은 한 8만 원 초반 정도, 거기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일단 평균 단가를 분명히 낮출 필요는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목표 주가를 잡아드린다면 지금 매수하신 단가를 1차적으로 목표 주가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에, 그리고 목표 주가는 12만 원대, 거기서 매도하는 전략이고, MLCC 업황,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전장 산업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좀 하시면서 보실 필요 있고, 카메라 모듈 쪽은 3분기가 또 성수기 진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지금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 추가 매수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는데요. 추가 매수 8만 원 이하에서 해보시면서 평균 단가 낮춰서 이 목표 가격은 12만 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 골라보도록 하죠. 후성이었습니다. 매수 가격이 1,700원에 비중 50%, 끝자리 번호 8809님의 고민인데 비중이 많은데요. 후성 같은 경우 어떤 전략 좋을지 김민재 전문가께서 챙겨주시죠.
네, 후성 종목도 방금 설명드린 뭐 동진 세미캔과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불화수소 관련,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수급적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유 전략으로는 홀딩 안내드리겠고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매수가 자체가 11,000원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손실폭이라서 좀 불안한 면은 있으실 수 있겠지만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시드렸던 가격 11,000원대 지금 현재 이 중간 가격대에서 매수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약 손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수에 따른 뭐 불안감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모두 지금 수급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당장 내일이라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 고점대죠. 11,800원 라인대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충분히 돌파 가능한 종목입니다. 하단으로는 사실 동진 세미캔과 마찬가지로 지금 9,300원대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꾸준히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살짝 손절하시고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도 충분히 좋은 종목입니다. 일단 목표가 간단하게 11,800원 그리고 여기 돌파 가능한다면 그 위로 12,500원, 13,000원까지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11,800원에서 비중 50%니까 한 25% 정도만 수익 실현, 나머지 25%는 보유 전략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11,800원에서 비중 반 축소하시는 전략, 그리고 보유하시는 전략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요, 하나 머티리얼즈인데요. 매수 가격과 비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자리 번호 0343님의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재보 전문가님,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강한 모멘텀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모멘텀이 어떤가요? 네, 일단 의견 먼저 드리게 되면은 만약에 매수하셨다면 보유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드릴 거고요. 지금 실적은 굉장히 우량한데 아무래도 지금 분기 단위를 좀 끊어서 볼 때는 하반기는 조금 뭐 어려운지 약간 지금 주가가 그것을 좀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치주 측면에서는 지금 주가가 매우 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밸류에이션으로 PER 한 5배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싸게 거래되고 있고요. 이 현재 지금 사이클은 돌아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잘 매수하고 좀 길게 가져가시면 한 16,000원대, 길게는 2만 원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중장기 투자하면서 보유해보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보유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이 13,950원, 비중 50%, 끝자리 번호 7460님의 고민인데요. 서울 반도체 현재 종가가 14,000원인데 이제 딱 수익권에 들어왔습니다. 비중이 50%인데 이럴 때 참 투자 의견 궁금합니다. 김민재 전문가께서 챙겨주시죠. 네,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매수가 가격 자체는 현재 종가랑 비슷하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실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 대응 차원에서 매수가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비중 일부 축소 그리고 하단에서 다시 잡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잠정적으로 3분기 실적부터는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가 사실 5월달 폭락장과 뭐 7월달 폭락장이 있었는데 그 전 3월달부터 이미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실적 부분에서 악재가 있기 때문에 내려온 종목인데 지금 현재 12,650원에서 지지를 받는 이유는 과거에 꾸준히 2015년부터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단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했을 때는 지금 매도세가 거센 종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안전하게 현재 매수가보다는 약간 위지만 여기서 이탈하게 된다면 일부 비중 절반 정도는 하단에서 다시 잡는 전략으로 안내드리겠고요. 일단 비중 절반은 남겨놓은 상태에서 최저점 12,650원 근처에서 다시 잡는 전략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기억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제 저희가 못다 해드렸었던 고민 종목들 저희가 보너스로 여러분들 고민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렇게 매일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샅샅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는 실시간으로 접수된 고민 종목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종목 해결사로 넘어가겠습니다.